네. 혹시 늦거나 못 오게 되는 친구들은 얘기해 주시면 선생님이 강의를 녹화해 놓을 거예요. 지금도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도 혹시 빠지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미리 얘기를 해 주세요. 자, 오늘 어제 숙제가 있었는데 숙제에서 질문이 좀 있어가지고 틀렸던 문제들, 질문 있던 문제들 먼저 하고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183페이지에 1048번 펴주세요. 1048번. 자, 1048번 해보겠습니다. 1048번. 184페이지에 1048번. 183페이지네요. 미안해. 183페이지에. 네. 그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을 거예요. 2명의 대표를 뽑는데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이 뽑힐 확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적어도. 자, 2명을 뽑는데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이 뽑힌다는 건 여학생이 1명만 뽑혀도 되고 2명 다 뽑혀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가 나오면 적어도 1명 여학생을 뽑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반대 경우를 뺍니다. 그래서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이다 하면 여기서 1에서 반대되는 구하라고 하는 거에 반대되는 확률을 빼주시면 되고요. 빼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 반대되는 확률이 뭐냐라고 하면 적어도의 반대는 모두예요. 모두. 1명은 여학생이라 그랬죠. 그럼 여학생의 반대는 남학생. 자, 그래서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이 뽑힐 확률의 반대는 모두 남학생이 뽑히는 겁니다. 모두 남학생이 뽑히는 이거를 1에서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1에서 모두 다 남학생이 뽑히는 걸 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모든 경우의 수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모든 경우. 자,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해? 지금 총 학생이 남자 5명, 여자 3명에서 8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겁니다. 2명 대표를 뽑는 거예요. 8명 중에 2명 대표 뽑기. 자, 그러면 대표니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럼 8명 중에 2명이니까 8 곱하기 7 2명을 뽑았는데 순서가 안 중요하니까 2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시면 28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28이고 모든 경우의 수는 28이 되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모두 다 남학생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남학생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2명의 대표를 뽑는 게 이 반대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해? 5명 중에 2명의 대표를 뽑으니까 5 곱하기 4 한 다음에 순서가 안 중요하니까 2로 나눕니다. 약분해주면 2 되고 그래서 10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1에서 모두 다 남학생이 될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 28분의 남학생이 되는 건 10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은 28분의 28이니까 빼기 28분의 10 하면 얘는 28분의 18 이렇게 되겠죠? 약분해주면 2로 약분하면 9, 14분의 9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이
빙빙 돌았네. 그죠? 괜찮습니까? 자, 핵심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적어도 한 사람이 한 명이 여학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란 얘기는 1에서 그 적어도가 나오면 반대 경우를 구해서 뺀다. 그래서 1에서 그 반대되는 게 적어도의 반대는 모두고 여학생의 반대는 남학생이니까 1에서 모두 남학생이 될 확률을 빼주시면 돼요. 모두 남학생이 될 확률을 빼주시면 되고 그러면 모두 남학생이 될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분에 남학생이 뽑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8명 중에서 2명 뽑기 따라서 28이고 남학생만 뽑힌다는 얘기는 남학생 5명 중에 2명 뽑는 거니까 5 곱하기 4 나누기 이렇게 해서 10까지 나오니까 1에서 28분의 10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연산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적어도가 나오면 우리가 찾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1에서 반대 경우를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답은 14분의 답은 14분의 9였던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1051번이에요. 1051번. 자, 요거 좀 재밌는 문제였는데 친구들이 많이 틀렸더라고요. 자, A, B, C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가위바위보를 한 번 할 때 비길 확률이야. 비길 확률. 자, 그러면 3명이 가위바위보 할 때 자,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비기는 경우는 언젠가요? 자, 일단 모든 경우부터 생각해 볼까? 모든 경우.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A가 낼 수 있는 거 3개, B가 낼 수 있는 거 3개, C가 낼 수 있는 거 3개.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낼 거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27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27가지가 모든 경우인데 그때 비긴다는 건 자, 3명이 가위바위보 할 때 비긴다는 건 경우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모두 같은 것을 내는 경우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가위를 내거나 다 같이 가위 내거나 바위 내거나 보 이렇게 되면 비기죠. 그치? 근데 아마 친구들이 이것밖에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자, 두 번째 뭐 있냐면 모두 다른 거내도 비겨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는데 A가 가위를 내고 얘가 바위를 내고 얘가 볼을 내면 비기는 거잖아. 그치? 다 다른 거 내도 비기는 거야. 그치? 그죠? 자, 모든 걸 같은 거 내서 비기는 경우는 3가지죠. 3가지. 다 같이 가위 내거나 다 같이 바위 내거나 다 같이 보내야 되니까. 자, 모두 다른 걸 내서 비기는 경우는 그죠? 지금처럼 바위, 보 이것도 있고 그죠? 이따가 한번 다 써볼게요. 선생님 여기다가 위에다 써볼게요. A, B, C가 있는데 자, A가 가위를 냈을 때 얘가 바위 내거나 그러니까 같은 거 내면 안 되니까 얘가 보를 내야 되죠. 그럼 얘가 가위 내고 얘가 바위 내면 얘가 보 내야 되고 얘가 가위 내고 얘가 볼을 내면 얘는 바위를 내야 되지, 그치? 바위를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A가 가위를 냈을 때 2가지가 나오고 그럼 얘가 바위를 내면 얘가 볼을 내거나 얘가 가위를 내야 되죠. 그치? 얘가 바위 내고 얘가 보 내면 얘는 가위를 내야 되고 얘가 바위 내고 얘가 가위 내면 얘는 볼을 내야 되지, 그치? 그래서 또 2가지가 나오고 자, A가 볼을 낼 수도 있죠. 볼을 내면 얘는 가위나 바위를 내야 되지, 그치? 바위를 내야 되고 얘가 볼을 내고 얘가 가위 내면 얘는 바위를 내야 되고 얘가 가위 내고 얘가 바위 내면 얘가 가위 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다른 거 내서 비기는 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다 같이 다른 거 내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오케이? 그래서 합치면 몇 가지?
비기는 게 몇 가지? 9가지가 있는 거. 9가지. 9가지. 괜찮아요? 그래서 그때 얘가 비길 확률은 어떻게 돼? 비길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 27분의, 그렇죠? 비기는 거 9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3분의 1이죠. 약분하면. 그래서 154번은 3분의 1인, 1054번은 답은 3분의 1입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같이 내는 걸로 비기는 거는 아마 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데 다 같이 다른 거 내서 비길 수도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해놓으세요. 3명일 때는 가위바위보를 하나씩 내면 이게 비기게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맞죠? 네, 그렇게 되는 게 6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058번 해볼게요. 1058번. A, B 두 학생이 어떤 문제를 맞힐 확률이, 그러니까 A가 맞힐 확률은 4분의 3, 다음 B가 맞힐 확률은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만 맞추는 거야. 자, 그러면 A랑 B가 있는데 A는 맞추고 B는 못 맞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될 확률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맞힐 확률은 어떻게 돼요? 이거 4분의 3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4분의 3. 자, B가 맞힐 확률이 3분의 1이야. 근데 B는 못 맞춰야 돼요. 그럼 B가 못 맞출 확률은? B가 맞출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못 맞출 확률은 3분의 2죠. 1에서 3분의 1을 빼야 되니까 3분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A가 맞추고 B가 못 맞춘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두 개가 다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러면 두 개 각각의 확률을 곱하셔야 됩니다. 약분해주면 1 되고 2 되고 1 되고 1 되죠. 얘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A만 맞춘다. 이렇게 했으니까 A는 맞추고 B는 틀린다 이 얘기야. 그럼 A가 맞출 확률 곱하기 B가 틀릴 확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친구들 틀린 거 여기까지였거든요. 다른 것들은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어제 강의를 좀 보다가 못 본 게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마저 볼게요. 자, 교재는 어디냐면 그 교재 이게 몇 페이지냐? 네. 교재 231페이지예요. 231페이지. 231페이지고 있습니다. 교재 231페이지. 네. 11쪽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A, B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이렇게 됐죠. 자, 두 눈에 나오는 눈의 차가 3 또는 4가 될 확률 이렇게 됐죠. 또는이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겠죠. 일단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자, 확률 문제를 풀 때는 모든 경우를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모든 경우는 몇 개? 주사위 두 개 던질 땐 6 곱하기 6해서 36 이렇게 되고, 자, 두 눈의 차가 3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차가 뭐냐 이거죠. 차. 자, 차라는 건 우리가 뺀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쵸? 자, 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앞에 말이 있습니다. 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이게 수학에서 차의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사위 두 개를 던졌는데 자, A 주사위가 있고 B 주사위가 있을 때 A가 1이 나오고
B가 4가 나오면 자 이때 차는 네, 3입니다. 3. 네,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차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에 나온 거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뺀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A에서 B를 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숫자 두 개가 나왔을 때 그냥 그 중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차입니다. 차.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뺄 거니까. 자, 그래서 1 나왔을 때 4 나오면 되고 얘가 2 나왔을 때 얘가 5가 나오면 되겠죠? 그다음에 얘가 3 나왔을 때 6 나오면 되고 얘가 4 나왔을 때 얘가 1이 나오면 됩니다. 얘가 5 나왔을 때 그러니까 2 나오면 되고 6 나왔을 때 3 나오면 되고 그래서 차가 3인 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차가 3일 확률은 36분의 6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차가 4일 확률은 4가 되려면 1 나왔을 때 5가 나와야 되겠죠? 자, 2 나오면 6 나오고 자, 3 나오면 4가 될 수가 없고요. 자, 여기 4 안 되고 얘가 5 나왔을 때 얘가 1 나오면 되고 자, 6 나왔을 때 2 나오면 되지. 그치? 하나, 둘, 셋, 4개니까 차가 4일 확률은 36분의 4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올게요. 36분의 6 차가 3일 확률 더하기 또는 이니까 36분의 4 이렇게 해서 36분의 10이고 2로 약분하면 18분의 5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자, 다시 차는 뭐다? 두 개의 숫자가 있을 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이렇게 돼 있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도 모든 경우의 수는 36입니다. 자, 두 개를 동시에 던지나 한 개를 두 번 던지나 똑같습니다. 경우는. 그렇죠?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뭐 6 곱하기 6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개를 두 번 던져도 하나 던지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던지는 거니까 이게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과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계산법이 똑같아서 6 곱하기 6해서 36입니다. 자, 그때 처음에는 짝수의 눈이 나오고 나중에는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죠? 모든 경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자, 얘는 처음에 짝수의 눈이 나온대요. 그러면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이죠. 주사위에서 짝수는 2, 4, 6이니까 그쵸? 몇 개? 얘는 3개. 6분의 3. 자,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건 두 번째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건 두 번째 던질 때는 경우의 수 역시 6이죠. 자, 소수가 2, 3, 5 이렇게 되니까 역시 3개. 자, 그래서 처음에는 짝수 나오고 두 번째는 소수 나오니까 이거 둘 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곱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 약분하면 2분의 1, 약분하면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자, 답은 4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처음에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확률 계산하고 두 번째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계산하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3번 볼게요. 자, A 주머니에는 파란 공이 4개, 노란 공이 2개 들어있다. 자, 그려볼게요. 자, 이 주머니 안에 파란 공 4개, 그 다음에 노란 공 2개 이렇게 들어있고 자, B 주머니에는 파란 공 4개, 노란 공이 3개 들어있네요. 3개 들어있다. 자, A 주머니와 B 주머니에서 한 개씩 공을 꺼내요. 자, 여기서 하나 꺼내고 여기서 하나 꺼냅니다. 꺼냈을 때 A 주머니에서는 노란 공, 요건 노란 공, B 주머니에서는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에요. 자, 그럼 A에서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A의 모든 경우는 6분의 자, 요거부터 해봅시다. 6분의 노란 공 2개니까 6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파란 공 나오는 건 어떻게 돼? 모든 경우의 수는 7분의 B에서 파란 공 나오는 경우는 7분의 파란 거 4개니까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 A에서 빨간 노란 공 나오고 B에서 파란 공도 나와야 되니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곱합니다. 이렇게 곱해주게 되고, 자, 약분해주면 1되고 3되고 분모는 분모끼리 21 곱하기 4, 21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답. 괜찮죠? 자, A 주머니에서 노란 공 나올 확률은 A 주머니에 들어있는 6개 중에 노란 6분의 노란 거 2개니까 6분의 2고, 파란 주머니에서 B 주머니에서 파란 공이 나오는 확률은 B 주머니에 7개의 공이 들어있으니까 전체 7분의, 그 중에 파란 거 4개죠. 7분의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4번 문제 볼게요. 4번. 자, 안타를 칠 확률이 0.2와 0.3인 A 선수와 B 선수가 각각 한 번씩 타석에 들어설 때, 그렇죠? 각각 한 번씩이에요. 각각 타석에 들어설 때 적어도 한 선수가 안타를 치는 거야. 아, 저기 적어도 나왔네. 적어도. 그렇죠? 적어도 한 선수가 안타 칠 확률. 그럼 적어도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자, 1에서 반대 확률을 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대 확률을. 자, 왜 반대 확률을 빼느냐, 이게 중요해. 왜 빼냐면 적어도 한 명이 안타 친다는 건 A가 안타를 치고 B가 못 쳐도 되고요. A가 못 치고 B가 쳐도 되고요. 둘 다 쳐도 돼요. 자, 이게 적어도 한 명이 안타를 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말고 전체는 뭐야? 이거 둘 다 못 치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체 1에서 얘를 빼는 게 낫지 않냐? 이거지. 왜냐면 그 반대 경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A가 안타 치고 B가 안타 못 친 거 구하고, A가 안타 못 치고 B가 안타 친 거 구하고, A가 안타 치고 B가 안타 친 거 구해서 다 더해야 돼요, 이거를. 자,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옵니다. 자, 답은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계산이 많고 복잡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귀찮지 않으니까, 자, 그 반대 경우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1에서 그 반대를 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대 뭐라 그랬죠? 적어도의 1에서 적어도의 반대는 모두. 한 선수가 안타 친다의 반대는 안타 못 친다. 안타를 못 친다. 자, 둘 다 안타 못 치는 걸 1에서 빼면, 못 칠 확률을 빼면 되는 겁니다. 못 친다가요? 못 칠 확률을 이렇게 쓸까요? 칠 확률. 자, 이렇게 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A가 안타 못 칠 확률은, 안타 칠 확률이 0.2니까 못 칠 확률은 0.8. 그죠? 그 다음에 B가 안타 칠 확률이 0.3이니까 못 칠 확률은 0.7이죠.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지. A도 못 치고 B도 못 쳐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0.5 7, 8, 56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럼 얘는 0.44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답입니다. 괜찮죠? 자, 1에서 둘 다 안타 못 칠 확률을 빼면 됩니다. 자, 안타를 칠 확률이 0.2니까 못 칠 확률은 1에서 0.2를 빼면 0.8이죠. A가 안타 못 칠 확률은. 자, B는 안타 칠 확률이 0.3이니까 1에서 0.3을 뺀 0.7이 안타 못 칠 확률이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우리 확률의 마지막 문제. 자, 5번 볼게요. 주머니 속엔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6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머니 안에, 자, 1번 카드, 자,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이렇게 적힌 카드가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재석이와 현아가 차례대로 꺼내요. 자, 여기 먼저 재석이가 꺼내고, 그 다음에 현아가 꺼냅니다. 현아가 꺼냈을 때 다음 경우에 대해서 두 사람이 모두 소수가 적힌 걸 꺼낼 확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소수는 뭐가 있죠? 일단 여기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입니다. 그래서 2, 3, 5 이렇게 세 개가 있겠죠. 그죠?
자, 첫 번째, 재석이가 꺼낸 카드를 다시 넣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풀어볼게요. 1번. 자, 재석이가 지금 두 사람이 모두 소수 카드 꺼내는 거니까 재석이가 처음 뽑을 때는 모든 경우 6개죠. 자, 재석이가 6분의 이 중에 소수 카드 몇 개? 2, 3, 5 이렇게 3개니까 6분의 3 이렇게 됐죠. 이게 재석이가 소수 카드를 뽑을 확률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다시 집어넣어. 자, 소수 카드 뽑았다가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현아가 뽑는 건, 현아는 다시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재석이 걸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었기 때문에 지금 주머니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현아가 뽑을 때도 모든 경우는 6개고요. 6개고 그 중에 소수 카드 3개 있었겠죠. 6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재석이도 뽑고 현아도 뽑는다고 했으니까 둘 다 일어나는 거죠. 모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합니다. 자, 곱하면 약분해서 2분의 1, 약분해서 2분의 1을 하니까 얘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재석이가 꺼낸 카드를 다시 집어넣으면 재석이가 소수 카드를 꺼낼 확률이 6분의 3, 현아가 소수 카드를 꺼낼 확률도 6분의 3 해서 두 개가 모두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보면 재석이가 꺼낸 카드를 다시 집어넣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럼 재석이가 뽑을 때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자, 2번 문제. 자, 6개 중에 소수 카드가 3개 있습니다. 그렇죠? 저 3개 중에 하나를 뽑은 거야, 재석이가. 자, 예를 들어 그 3개가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죠. 자, 일단 2를 뽑았다고 쳐보자고. 자, 그러면 현아가 뽑을 때는 자, 현아가 뽑을 때 이제 몇 장 있어요? 이제 5장. 그렇죠? 그럼 5분의 모든 경우에서 5분의 소수 카드 몇 장? 2장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아가 소수 카드를 뽑을 확률은. 자, 근데 이렇게 두 개가 모두 일어나야 되니까 역시 곱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2, 1 이렇게 약분되고 1,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5분의 1이다 이렇게 되죠. 그치? 자, 그래서 재석이가 꺼낸 카드를 다시 넣지 않을 때 둘 다 소수 카드를 뽑을 확률은 5분의 1이 됩니다. 다시 집어넣을 때는 4분의 1이니까 이게 바뀐다는 걸 알겠죠? 그 확률이. 그래서 꺼낸 카드를 다시 집어넣느냐, 집어넣지 않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꺼낸 카드를 다시 집어넣었을 때는 두 번째 뽑는 사람이 처음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에서 뽑기 때문에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은데, 자, 꺼낸 카드를 다시 넣지 않으면 처음 사람이 뭘 뽑았냐에 따라서 두 번째 사람이 다른 상황이 생깁니다. 뽑을 때. 다른 상황이 생기니까 앞에 사람이 뭘 뽑았나를 생각을 해서 뒤에 거 뽑는 이런 생각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 강의는 다 끝났어요. 확률 강의는 다 끝났고요. 이제 남은 문제를 쭉 풀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남은 문제를 풀면 되는데, 231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 내일 숙제는 그 숙제를 먼저 내줄게요. 숙제 먼저 확인해 주세요. 자, 내일 숙제는 185쪽부터 187쪽까지고요. 문제 번호는 1060번부터 1077번까지입니다. 1060번부터 1077번까지 알겠죠? 이게 숙제인데 오늘 그 다음이 이제 통계예요. 중학교 3학년 통계 내용인데 그걸 하기 전에 통계를 하기 전에 그 확률을 마무리를 하고 갈게요. 확률에 있는 문제를 선생님이 좀 풀어줄게. 내일 숙제 부분에서 어려울 것 같은 것들을 선생님이 먼저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 다 적으셨죠? 그 숙제에 해당하는 부분도 같이 해볼게요.
자, 185쪽에 대표 문제를 하나씩 선생님이 풀어주겠습니다. 대표 문제를. 잘 듣고 오늘 숙제를 하시면 아마 오늘은 숙제가 좀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자, 1060번 문제 볼게요. 1060번 문제. 두 야구 선수 A, B가 안타를 칠 확률이 9분의 5, 5분의 2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9분의 5는 A 선수가 안타 칠 확률. 이 5분의 2는 B 선수가 안타 칠 확률. 이렇게 되겠죠. 자, A랑 B가 각각 한 번씩 나갔대요. 한 번씩 타석에 설 때 적어도 한 선수가 안타 친다 이렇게 됐죠.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봐봐. A 선수, B 선수가 있는데 적어도 한 명이 안타 친다고 했으니까 A가 안타를 치고 B가 못 쳐도 적어도 한 명은 안타를 친 거죠. A가 못 치고 B가 쳐도 적어도 한 명은 안타를 친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안타 치고 B가 안타를 쳐도 적어도 한 명이 안타 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너무 많지. 그죠? 이거 계산, 이거 계산, 이거 계산해서 다 더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이거 말고 반대, 이거 말고 나머지가 뭐가 있을까? 얘도 못 맞치, 얘도 못 치고, 얘도 못 치고, 이렇게. A도 못 치고, B도 못 치고. 이거밖에 없죠. 그치? A 치고 B가 못 치거나 A가 못 치고 B가 치거나 A가 치고 B가 치거나 A가 못 치고 B가 못 치거나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이건데 그 중에서 둘 다 못 치는 걸 빼주면 우리가 구하는 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적어도가 나오면 1에서 반대 확률을 뺀다. 자, 선생님이 자꾸 써주는 이유는 친구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과정을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1에서 그럼 반대가 뭐냐? 적어도의 반대는 뭐라고 했죠? 같이 대답해 볼까? 적어도의 반대는 모두. 한 선수가 안타를 친다 그랬죠. 안타 치는 거의 반대는 안타를 못 칠 확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에서 둘 다 안타를 못 칠 확률을 빼주면 돼요. 지금 이렇게 둘 다 못 치는 거. 이 상황을 빼주겠다 그거지. 자, 그러면 자, 1에서 A가 안타 못 칠 확률은 안타 칠 확률이 9분의 5였어요. 그럼 안타를 못 칠 확률은 9분의 4겠지. 그치? 1에서 9분의 5를 빼야 되니까. 그 다음에 B가 안타를 못 칠 확률은 안타 칠 확률이 5분의 2니까 얘는 5분의 3이겠죠. 둘 다 못 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 일어나야 되거든. 둘 다 일어난다. 그러면 곱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약분하면 1 되고 3 되고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15분의 4 이렇게 되고요. 1은 15분의 15니까 15분의 15에서 15분의 4를 빼면 얘는 15분의 11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15분의 11 이렇게 돼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185쪽에 1060번이었어요. 알겠죠? 자, 그 선생님이 풀어줬다고 해도 친구들도 꼭 스스로 한번 풀어봐야 돼요. 알겠죠?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065번 해볼게요. 1065번. 자, 1065번. 대표 문제만 하나씩 풀어줄 거예요. 선생님이. 대표 문제만. 자, 1065번. A 주머니에는 흰 구슬이 2개랑 검은 구슬이 3개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A 주머니에는 흰 구슬이 2개, 흰 구슬, 흰 구슬. 검은 구슬이 3개, 검은 구슬, 검은 구슬, 검은 구슬. 이렇게 5개가 들어있고요. 자, B 주머니에는 흰 구슬이 4개, 검은 구슬이 1개 들어있대요. 자, B 주머니에는 자, 흰 구슬이 4개. 흰 거, 흰 거, 흰 거, 흰 거, 이렇게 하고 검은 거 하나. 이렇게 5개가 들어있대. 자, 여기서 두 주머니에서 각각 1개씩 꺼낸대요. 자, A에서도 하나 꺼내고 B에서도 하나 꺼낼 거예요.
그랬을 때 두 구슬의 색깔이 서로 다를 확률이에요. 다를 확률. 자, 그러면 다르다는 건, 자, 봅시다. 자, 이게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표를. 자, 내용을 정리할 때 표로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A, B 이렇게 써볼게요. 자, A 주머니에서 지금 둘이 구슬이 다른 색깔이 나온다고 했는데 A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흰 구슬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검은 구슬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서로 다른 색깔이 나왔다는 건 A 주머니에서 흰 구슬이 나오면 B 주머니에서는 무슨 구슬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검은 구슬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검은 구슬. 자, A에서 검은 구슬이 나왔다는 얘기는 B에서는 흰 구슬이 나와야 서로 다른 색깔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서로 다른 색깔이 나온다는 건 A가 흰 구슬, B가 검은 구슬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A가 검은 구슬, B가 흰 구슬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지? 그렇죠? 자, 이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올 확률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그 A에서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A가 지금 총 5개거든요. 5분의 여기서 흰 게 2개지.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A에서 흰 구슬이 나올 확률. 자, 그 다음 B에서 검은 구슬이 나올 확률은 B가 모든 경우가 5죠. 검은 구슬이 1개니까 5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A는 흰 게 나오고 B는 검은 게 나와야 되거든요. 둘이 동시에 나와야 되니까 얘는 곱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계산하면 25분의 2가 A가 흰 공 나오고 B가 검은 공 나올 확률이야. 괜찮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A에서 검은 게 나오고 B에서 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A에서 검은 게 나올 확률은 이 5개 중에 3개, 5분의 3 이렇게 되고 B에서 흰 게 나올 확률은 5개 중에 4개죠. 얘는 5분의 4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곱하면 얘는 25분의 10이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것도 다르게 나온 거고 이것도 다르게 나온 거니까 이 둘은 더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5분의 14다 이렇게 돼요. 어때요? 괜찮아요? 25분의 14 이게 답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표를 그렸는데 지금 이 표를 그렸는데 이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생각. 알겠죠? 이 생각. 아, 둘이 서로 다른 색깔이 나온다는 건 A에서 흰 구슬이 나오고 B에서 검은 구슬이 나오는 경우랑 A에서 검은 구슬이 나오고 B에서 흰 구슬이 나온다는 거구나. 요걸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주머니에다가 자꾸 이렇게 그려주는 이유는 이게 머릿속에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야 돼요. 문제 풀 때마다 그리란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 지금 선생님이 그려주는 이 상황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이제 풀 때는 저 표랑 이 표하고 이렇게 연산 과정,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그림은 이해를 도우려고 선생님이 그려준 거예요. 알겠죠? 자꾸 이해하면서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쪽 넘겨서 186쪽에 1070번 해볼게요. 1070번. 1070번. 자, 대표 문제만 선생님이 하나씩 이렇게 쭉 풀어줄게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1070번 볼게요. 자, 주머니 속에 빨간 구슬 5개, 노란 구슬이 4개 들어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주머니 속에.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주머니 안에 빨간 구슬 5개. 그냥 이번엔 이렇게 쓸게. 빨간 거 5개, 노란 구슬 4개. 이렇게 들어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 한 개의 구슬을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어. 자, 이거 다시 넣는데, 그죠? 처음에 하나를 꺼내요. 그래서 뭐 나왔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 그리고 한 개의 구슬을 또 꺼내. 그 다음에 다시 꺼내. 그죠? 됐을 때 2개 모두 빨간 구슬일 확률이야. 자, 처음에 나온 게 이게 빨간 구슬이고,
두 번째 나온 것도 빨간 구슬일 확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처음에 주머니 안에 공이 몇 개 있었어요? 처음에 빨간 게 나올 확률은 9개 있었는데 그 중에 빨간 게 5개니까 9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뽑았을 때 빨간 게 나올 확률은 9분의 5입니다. 자, 근데 빨간 거 나왔어. 그럼 확인하고 다시 넣었어. 그러면 다시 이 빨간 거 5개, 노란 거 4개인 상황에서 두 번째 뽑기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또 빨간 거 뽑을 확률은 9개 중에 빨간 거 5개니까 5 이렇게 되겠지. 근데 처음에 빨간 거, 두 번째 빨간 거 모두 다 나와야 된다고 했거든요. 둘 다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둘은 곱해야 되는 거죠. 두 개가 다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81분의 25다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이 됩니다. 5번. 자,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 넣으면 뭔가 주머니에서 꺼냈다가 다시 집어 넣으면 맨 처음에 뽑았던 그 상황에서 두 번째 또 뽑게 되기 때문에 크게 변화하는 건 없습니다. 알겠죠? 변화하는 건 없어요. 답은 5번이었고요. 자, 한쪽 넘어가서 187쪽에 1074번을 해볼게요. 1074번. 그죠? 1074번.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이렇게 했어요. 자, 두 번 뽑을 때 두 번 모두 소수가 나올 확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잘 봐. 뽑은 카드는 다시 넣지 않는다. 자, 이거 중요하죠. 자, 한 장씩 두 번 뽑을 거야. 어? 뭐 상자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그죠? 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카드가 상자 안에 들어있는데 여기서 꺼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꺼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꺼내는 거 이렇게 꺼냈는데 여기서 두 번 모두 소수가 나와야 된대요. 저 처음에 뽑았을 때 이게 처음에 뽑았을 때 소수 이거 숫자 쓰지 마자 헷갈리겠다. 처음에 소수가 나오고 두 번째도 소수가 나오는 거예요. 소수가 나올 확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소수는 뭐예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니까 1과 10 사이의 소수는 2, 3, 5, 7 이렇게 해서 4개가 있습니다. 4개. 자, 그러면 처음에 소수를 뽑을 확률은 이 10개 중에 어떻게 돼? 2, 3, 5, 7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는 10분의 4다 이렇게 되겠지. 처음에 소수 뽑을 확률은. 자, 그러면 이 4가 이 4개 중에 하나 뭔가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2를 뽑았다고 쳐볼게요. 자, 2가 없어졌어, 그러면. 자, 그러면 두 번째 뽑을 때 모든 경우는 몇 개예요? 2가 없으니까 전체는 이제 9개가 되는 겁니다. 9개 중에서 소수가 이제 몇 개 남았어? 3이랑 5랑 7 이렇게 해서 3개 남았잖아요. 3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2가 아니라 3을 뽑았다 해도 두 번째 뽑을 때 2, 5, 7 해서 역시 3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든 것뿐이에요, 그냥.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처음에도 소수가 나오고 두 번째도 소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건 둘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곱하면 약분해서 1, 3 이렇게 되고 2, 5 이렇게 되니까 15분의 2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번.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 두 개를 꺼내는데 처음에 꺼낸 걸 확인하고 안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뽑을 때는 첫 번째 뽑을 때는 10개가 있었고 그 중에 소수 카드가 4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10분의 4였는데 두 번 소수 카드를 앞에서 한 장 뽑았죠. 두 번 모두 소수란 얘기는 첫 번째 소수를 뽑고 두 번째도 또 소수를 뽑았다는 얘기니까 첫 번째 소수 한 장이 뽑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는 9장이 남았을 거고 그리고 소수는 3장이 남았겠죠. 앞에서 한 장을 뽑아갔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소수를 뽑을 확률은 9분의 3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문제에서는 뽑은 걸 다시 넣었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다시 넣으면 10분의 4 곱하기 10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였겠지. 그지? 얘는 뽑은 걸 다시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가 전체도 바뀌고 들어있는 소수의 개수도 바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지금 숙제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하나 있네요. 그거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 문제입니다. 1069번. 1069번을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 어려운 거 별표 쳐놓으세요. 자, 우리 판곡중 친구들, 판곡중학교 친구들 있나? 자, 이거 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내년에. 그렇죠? 학교 시험 문제야. 거의 매년 나오는 문제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조금 어렵습니다. 자, 볼게요. 자, 어느 지역에서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5분의 2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그 편하게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호를 쓸게요. 비가 온다가를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다음 비가 오지 않는다를 X로 표시하겠습니다. X로. 비가 오는 걸 동그라미, 비가 오지 않는 걸 X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이렇게 될 확률은 5분의 2다 이렇게 됐습니다. 맞죠? 지금 이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자. 자, 비가 온 다음 날 그럼 비가 올 확률은 뭐란 얘기예요?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안 오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죠? 근데 비가 온 다음에 비가 안 올 확률은 5분의 2면 비가 온 다음에 비가 올 확률은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포인트야, 이 문제에. 자, 실제 문제에서는 요렇게 하나밖에 안 알려줬죠. 요 빨간 것밖에 안 알려줬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얘도 찾을 수 있죠. 이렇게. 그죠? 비가 오고 다음 날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안 오는 것만 알려주면 오는 확률이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 볼게요. 자,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 비가 올 확률. 자, 비가 안 온 다음에 비가 올 확률은 4분의 1이래. 그럼 비가 안 온 다음 날 비가 안 올 확률은 오거나 안 오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요거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색깔 한번 맞춰볼게요. 이건 알려준 게 아니었으니까. 안 올 확률은 4분의 3이다. 자, 역시 이 빨간 것밖에 안 알려줬지만 우리는 초록도 알아낼 수 있다 이거지. 그렇죠? 괜찮죠? 자, 요거 이쪽에다 다시 써볼게.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안 올 확률은 5분의 2고요.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은 5분의 3입니다. 비가 안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비가 안 온 다음 날 비가 안 올 확률은 4분의 3이에요. 자,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일을 하시고, 자, 그 다음 볼게. 자, 금요일 날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이틀 후인 월요일에도 비가 오지 않을 확률 이렇게 돼 있어. 자, 봅시다. 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건데, 자, 금요일 날 비가 안 왔고요. 일요일 날도 안 올 겁니다. 안 왔으면 좋겠다. 지금 안 올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안 온 거야. 그죠? 자, 그럼 토요일은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모르죠. 그쵸? 그치? 무슨 소리냐?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금요일 날 비가 안 왔는데 토요일 날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비가 안 올 수가 있죠. 이렇게. 자, 또는 금요일 날 비가 안 왔는데 토요일 날 비가 안 오고 일요일 날도 비가 안 오는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치? 이해되나요? 자, 금요일하고 일요일은 안 온대요. 안 왔으면 좋겠대. 그런데 토요일은 와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비가 안 왔을 때 그럼 비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올 수 있고 그다음 안 왔다가 안 왔다가 안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봅시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비가 안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은 지금 비가 안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은 4분의 1.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은 4분의 1. 그렇죠?
자, 비가 안 온 다음 날,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안 올 확률은 요거죠, 요거. 그렇죠? 얘는 5분의 2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이게 그 금요일에서 토요일은 안 온 다음에 비가 오고, 그다음 토요일에서 일요일은 왔다가 안 와야 되죠. 그럼 얘랑 얘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 그럼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이렇게 될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돼서 얘는 일단 약분은 이따 할게요. 자, 20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자, 20분의 2가 뭐야? 금요일날 비가 안 왔는데 토요일날 비가 온 다음에 일요일날 비가 안 올 확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비가 안 온 다음 날 비가 안 올 확률은 요거죠. 4분의 3. 비가 안 온 다음 날 다시 비가 안 올 확률은 요거 4분의 3 이렇게 되지. 그럼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하면 금요일날 비가 안 왔는데 토요일날 비가 안 오고 토요일날 비가 안 왔는데 일요일날 비가 안 올 확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16분의 9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동시에 일어나질 않으니까 이 둘은 더하는 겁니다. 됐죠? 둘은 더하게 되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이쪽에다 해볼게요. 자리가 없어서 이쪽에다 해보면 자, 20분의 2 약분할게요. 얘는 10분의 1 더하기 16분의 9 이렇게 되겠죠? 자, 통분해주면 얘는 80으로 통분하면 됩니다. 얘는 80분의 8 더하기 80분의 여기다 5 곱해야 되지, 그치? 얘는 8, 8 이렇게 곱하고 그러면 얘는 45 이렇게 되니까 80분의 53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80분의 53 이렇게 됩니다. 네, 조금 까다롭죠, 그죠? 조금 까다로워. 좀 전체 과정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답을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비가 안 오고 일요일 날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럼 토요일 날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하나, 이렇게 되는 경우 하나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해야 된다. 이 상황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경우의 수 시작하면서 계속 얘기했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자꾸 생각을 안 하면 이게 실력이 늘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계속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외우기보다는 상황을 잘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죠? 이 상황을 계속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천천히 읽고 상황을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다 써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상황을 다 일일이 써봐. 그러면 예,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죠? 단순히 답을 맞힌다라기보다는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생각을 해주시고요.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오늘 숙제 부분에서도 몇 문제 풀어줬는데 그래도 친구들이 다시 한번 푸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푸셔야 되고 지금 내일 여기까지 숙제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그 뒤에 통계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 남은 부분 지금 확률 남은 부분 숙제 내줄 테니까 그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해서 완전히 마무리가 될 건데 아마 좀 어려웠던 친구도 있고 좀 괜찮았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려웠던 친구들은 대면 수업 때 이 부분 다시 선생님 다 봐줄 겁니다. 그때 다시 하면 괜찮을 거고요. 지금 잘 됐던 친구들은 아주 수월하게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한 것들이 이게 다 도움이 되거든요. 친구들이 다 도움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른데 어떤 학교는 이거 확률을 먼저 하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해놨기 때문에 막 도움이 될 거고요. 우리 확률 2학기 확률도 마찬가지였죠. 그 먼저 하는 학교 있었지, 그지? 그렇게 막 순서를 바꿔서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도 다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 듣느냐고 수고했고요. 자, 숙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185쪽부터
187쪽까지고 문제 번호로는 1060번부터 1077번인데 숙제해서 자꾸 선생님한테 왜 안 보내요? 네. 안 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숙제해서 채점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친구들이 별표친 문제나 틀렸던 문제 선생님이 시작할 때 같이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검사하는 것도 있는데 틀리는 게 뭐가 틀리나 확인하는 그런 이유도 있으니까 꼭 숙제해서 올려주세요. 알겠죠? 지우는 앞부분 다 녹화해놨으니까 선생님이 내일 시간 정해서 같이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내일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